네,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하고 있는 참치캔 TV, 네, 오늘 5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참치캔 TV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저희 참여연대의 자문 변호사시죠. 자, 이영선 변호사님, 저희는 이변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참여연대 집행위원이신 천용기 님이시고 천농부로 네, 닉네임 되겠습니다. 네, 천농부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태원 12구 참사로 해서 가장 핫한 단어가 된 게 심폐소생술, 뭐 CPR 이것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혹시라도 두 분 패널분들께서 이 심폐소생술을 경험하거나 경험당하거나 한 적이 있으신지 먼저 한번 자 거기 보면은 OX판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건데 자 심폐소생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한번 경험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자 있다 없다 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천유기님은 없으신 거고 자 이변님은 그게 뭘까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 안 한 거잖아. 직접 한 건 아니고. 한 건 아닌데 옆에서. 바로 현장. 그러면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신경지가 되신 분들 누가 이렇게 심폐소생하는 걸 보셨다는 그런 또 경험을 있으시군요.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에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 경험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잘 알못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Yes or No입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의학 정보를 가지고 한번 자 OX 표시가 있으시죠? 자, 그 판 들어주시고요. 자, 질문을 먼저 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맞다 하면 O, 틀리다 하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3개 정도 질문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땐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처치에 들어가야 한다. 자,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변님만 맞으셨습니다. 네, 천농부님 틀리셨고요. 자, 그 이유, 왜 X일까요? 의식이 있을 때는 네. 그 처치보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의식이 있을 때에는 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를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의식이 없죠.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자가호흡이 안 될 때는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또 이렇게 하나 알아갔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 문제인데요. 처음에 기도 확보 후에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 순서로 한다. 자, 요 순서가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천농부님이 맞으셨습니다. 자, 이변님 틀리셨는데요. 자, 요 가이드라인이 변경됐는데, 먼저는, 예전에는 요 순서였지만, 지금은 먼저 가슴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확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인공호흡 순서로 가는 것이 이번에 새로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련된 분들도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바뀐지 몰랐네요. 그러신 거죠? 네. 네. 그 인공호흡도
그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한 분에 한해서만 임금을 하고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 압박하고 기도 확보하는 정도로만 네네. 처치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맞나요? 우선은 그 전문가에게 이제 그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119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지만 그 상간에서는 최대한 가슴 압박 말씀하신 대로 가슴 압박하고 기도 확보 정도 하는 정도에서 하는 것들이 좀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알아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법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방법인데요. 가슴뼈, 우선은 환자의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전체 부분이 닿게 해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하는 것이 맞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전체 부분이 닿게 해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압박한다. 자, 이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표지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분 다. 자, 정답이신데요. 자, 왜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건지. 그러면 우선 천용기님, 네, 천농부님. 손바닥 전체를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손바닥 전체 올리면 안 된다. 네. 예, 이변님은? 마찬가지로 예, 밑부분. 아,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깍지를 어떻게 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끼시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손을 포개서 그죠? 손을 포개한 후 이 아래쪽 손꿈치라고 하죠. 발꿈치처럼 이 마지막 이 아래쪽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자, 제대로 되는 그런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좀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심폐소생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가슴 아프고 아직까지도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10여 명의 중상자가 더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내용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2구 이태원 참사 이제 무한 책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리고 과연 재발 방지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종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이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되신 분들의 추모 행사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사는 있었는데 하지만 국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방, 뭐 긴급 대응, 그리고 사고 분석, 책임자와 관계된 처벌, 재발 방지 대책까지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더군다나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가한다든지 아니면 꼬리를 그냥 자른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하고 있는 현 정부의 어떤 모습에 좀 국민들의 분노가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천농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참사에 대해서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12.19 이 당일날 사고 예방이 왜 안 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없었죠. 자치단체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고 참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고 해서 이제 깜짝 놀라고 그냥 멍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저도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막 새벽에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는 심정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방이 왜 안 됐던가? 그걸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밝히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상적으로 보인 거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자치단체나 경찰의 행위가 없었다. 그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왜 매년 같은 그 질서 유지를 해 오면서 사고 없이 그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그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이번에는 그렇게 일어났느냐. 뭐 일각에서는 뭐 마약 수사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고 정복을 입은 경광등을 든 경찰들이 많으면 그 마약 수사 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저도 그게 굉장히 유력하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아직 그게 확정돼서 이제 조사돼서 나온 결과는 없잖아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 중심을 어디에 뒀느냐. 네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결과만 보면은 용산구청은 사전에 그 대책회의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했는데 거기에서 아동청소년 담당이나 질서유지 안전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안 오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책이 안 세워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까지 현재 밝혀진 걸로만 들어보면 네. 그러면은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어디 있었고 자치단체는 어디 있었고 경찰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왜 예방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자세하게 전체 시스템을 좀 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순위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국가가 과연 국민들의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의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변님께 좀 여쭤볼게요. 변호사이시다 보니 업무상 이제 경찰 쪽 뭐 지휘 체계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당일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경찰의 어떤 그런 긴급 대응 이게 과연 이 대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네.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사전 배치 네. 미리 이제 인력을 배치하는 거에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당시 행사는 평년에도 한 10만 명씩 모이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네. 13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언론에도 나왔고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용산서 그다음에 서울청에서도 이미 다 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돼 있었어요. 네. 13명 정도가 모인다는 건. 근데 당시 경찰력 배치를 보면 서울에 81개 기동대가 배치가 됐는데 81개 중에 70개 기동대가 광화문에 배치가 된 거죠. 네네. 광화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대 노총과 네. 그다음에 진보단체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기로 집회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예요. 네. 5만 명 정도를 막기 위해서 70개 기동대 한 기동대에 60명씩이니까 4,200명이 경찰력이 다 광화문에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태원은 13만 명이 모이는데 배치된 그 경찰관 수는 137명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만 명을 막기 위해서 4,200명이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태원은 13만 명이 모이는데 137명이 배치가 된 것이죠. 네. 이래서 이러한 배치에서의 큰 문제. 네. 결국에는 경찰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집회 시위를 막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광화문에서의 그 집회는 대통령실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그거는 경찰의 많은 인원들이 거의 90%의 인원들이 대통령실을 막기 위해서 이거에 편중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사고가 10시 15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6시 반부터 구조 요청이 112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한 네. 4시간 정도의 텀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사전에 배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4시간 동안에 구호 조치가 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곳에 있는 기동대를 파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당시의 위치를 보면 서초동에 기동대 2개의 기동대가 파견이 돼 있었는데 서초에서는 집회 시 그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없던 2개 중대만 빨리 서초에 있는 2개 중대만 긴급하게 6시 반 정도에 콜이 왔을 때 바로 이태원으로 투입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그 사건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의 경찰 행정이 잘못돼 있고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은 서울청의 상황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경급인데요. 이 사람이 휴일에 어떤 경찰 행정을 다 이제 지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유미진 총경이 여기에서 긴급한 상황이면은 빨리 기동대를 6시 반 이후에라도 투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긴급 경찰 행정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점이 네.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12구 참사 관련해서 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냐,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결국에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도출될 수 있고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떤 그런 작은 실마리들이라도 시민들의 여러 그 집단 지성이 모여져서 재발 방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천동부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관련돼서는 입장을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또 일부에서는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단체 요구가 정당하죠. 그 전에 이제 선례를 봐도 성수대교나 뭐 삼풍백화점 붕괴나 뭐 우리가 대형 참사를 겪을 때도 그와 관련돼 있는 책임을 지는 그 행정기관의 장들은 그 파면을 하든 직위해제를 하든 바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 차원의 행위인데 이게 뭐 자리 보전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정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그쪽에서 막 계속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너는 정부고 그거를 사퇴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네. 발생하고 157명의 정말 길 가다가 애꿎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예년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모이고 축제를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네네. 우리 동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아들딸일 수도 있고 제 아이가 25인데 그런 그 생태 같은 목숨을 157명이나 지금 현재까지 네. 그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거를 그냥 현장 실무선에서 뭐 경찰한테 덤태기 씌우고 많은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변님, 지금 이 책임과 관계되어 있어서 과연 이번 참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거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좀 네. 지금 이게 그런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게 대통령 검사 출신,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이에요. 법조인 출신이에요. 법조인들은 기본적인 사고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실 책임입니다. 내 개인이 장관이 내 개인적인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 책임입니다. 네. 그러한 개인적인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다 법조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한 법적인 마인드에 너무 머리가 이제 굳어 있는 것이죠. 네. 내가 개인적인 과실이 없는데 왜 책임을 지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사실은 장관이나 뭐 경찰청장 뭐 욕은 많이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을 것인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법적인 거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정도 이런 게 해당이 될 것인데 그거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과실을 입증하는 거 어렵습니다. 휴일날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네네.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적 책임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자는 전체적인 그 기관의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과 장관은 아직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참사가 벌어져서 제대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이 참사가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호가 우리 그 가슴에 꽉 그렇게 담겨져 있듯이 그 참사는 벌어졌어요. 네. 물론 예방할 수 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못했던 아니면은 관심이 없었던 참사는 벌어졌어요. 그럼 이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희생이 된 그 목숨들이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그렇게 좀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을 뭐 법적으로 질 수 있다 없다 논의가 너무 좀 저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침까지 튀네. 네, 약간 좀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침도 튀기고 눈물도 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오타는
크게 저희들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되지 있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6탄에서는요, 저희가 뭐 좀 분위기도 바꿀 겸 해서 이번에 뭐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유치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야기와요. 그다음에 세종 10년 동안 있었던 축제 이야기 같이 이야기 돼보고 또 하나 이제 세종에 이제 법원 설치화가 좀 설치되는 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탄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탄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